꿈이 많고 도전 좋아하는 청소년 여러분, 지금부터 지식과 체력을 열심히 늘리고 돈을 모으면 나중에 화성인으로 여생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생이 얼마나 갈지는 장담 못하지요. 안녕하세요. TSP 뉴스의 데니얼입니다. 페이팔, 테슬라, 하이퍼루프, 그리고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2016년 9월 27일 오랫동안 꿈꾸고 준비한 인간의 화성 정착용 운송수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결론만 얘기하면 2025년부터 화성에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해서 40년에서 100년에 걸쳐 100만 명이 화성에 정착해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공상과학 영화 줄거리 같죠? 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람 한 명 우주에 보내는데 약 10조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로켓은 한 번 쓰고 나면 버리게 되는 일회용이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1000번이나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어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저렴하게 탈 수 있듯이 화성도 한 2억 원 정도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론이 보여준 화성용 로켓은 크기가 어마어마하여 100명에서 200명까지의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론 한 120m 정도 높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긴 100명의 사람만이 아니라 450톤의 화물을 같이 실을 수 있는데 42개의 랩터 엔진에 지금껏 쓰이고 있는 액체산소나 질소가 아닌 메탄을 이용해 우주로 쌓아 올려지는데, 주계 중력을 거슬러 우주선을 밀어 올린 추진체는 이륙 장소로 스스로 다시 돌아와 재충전, 그러니까 메탄을 다시 채웁니다. 이렇게 3번에서 한 5번 정도 올라가 우주의 궤도에 돌고 있는 우주선에 재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구와 화성의 공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가장 가까워지는 때를 기다려야 여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략 26개월마다 화성은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구에선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 우주 궤도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약 1000개 정도의 우주선이 한꺼번에 우주에서 출발하게끔 할 생각이라 하는데, 그 1000개의 우주선을 26개월 안에 궤도에 올리기 위해 4000번 정도의 120m짜리 로켓이 발사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성으로 출발하는데 현재 나사의 우주선이 6개월 걸리는 것에 비해 3배 더 강한 추진력을 가진 랩터 엔진은 80일 만에 화성에 도착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성에 도착한 이 거대한 우주선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낙하산이 아닌 다시 제트 엔진으로 화성 표면에 착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이 과연 지구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올 수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메탄을 연료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화성에서 메탄을 쉽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주선이 공기 중에 있는 메탄을 그냥 흡입해 연료로 만드는 것이 아닌 아마도 그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지요. 그래서 화성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은 우선 거기에 정착하여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큰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행성에 인간이 정착해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선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거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40년에서 10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우주선도 거기에 더 커져서 100만 명을 유치시키는데 좀 더 쉬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에 필요한 모든 기술이 다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또 이 계획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과학이란 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야 발전할 수 있는 거라 했습니다. 그건 우리 생활을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상상을 초월한 발전을 이룩했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 5000년 역사 중 우리 두뇌가 갑자기 발전된 것은 아닐 거고, 단지 현재 국민적 인식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를 이룬 것이니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시민이 가치의 과학의 중요성과 혜택을 인식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는데, 많은 분이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과연 화성이 어떤 상태인가,
거기 가면 뭘 먹고 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인 것은 맞는가? 라고 질문을 마구마구 던지실 텐데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장비를 가져가 살 수 있도록 꾸며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극소수이지만 진정한 모험가이며 개척자인 몇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지역에 발견되고 개척되어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과연 이제 인간이 우리의 태양계까지 개척하는 것을 우리가 10여 년 안에 체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이 어떤 곳이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로운지 이 비디오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화성은 태양에서 네 번째로 지구 다음에 위치해서 공전하고 있는 행성으로 지구에서 약 5,4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크기는 지구의 반 사이즈, 하지만 무게는 거의 같습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중력도 지구의 38%로 지구에서 100kg인 사람이 화성에선 38kg밖에 안 되지요. 그럼 도대체 왜 여러 나라에서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사람이 살기도 힘든 화성에 인공위성과 로봇을 보내고 또 계속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데니얼이었고요. 혹시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세계의 과학 기술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